제가 오늘은 어디 왔냐면 충주에 왔어요. 충주에는 제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일단 제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충주로 왔는데, 지금 충주를 갑자기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전이 투가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규제가 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충주 쪽에 도정구역이지만 투자금이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천안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안중공 5단지부터 재건축 들어간다 하고, 천안에는 신불당 말고 나머지 갭 투자한다고 많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라인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아산도 가고 뭐 충주도 간다고 하는데, 한번 충주에서 제가 와봤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될까? 투자할 게 많을까? 라는 것보다는 한번 충주를 예전에 한번 사람들이 투자했던 그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재조명을 해가지고 충주를 다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전에 특강을 마치고 지금 어딥니까? 어제 숙소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충주 임장 코스를 잡다 보니까 임장 코스에 제가 오늘 저녁에 내일 어디냐면 군산에 가거든요. 군산 자료랑 충주 자료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충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충주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 같아요. 산맥 사이에 있는 분지이기 때문에 약간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외부로 뻗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동쪽에 보니까 제천, 서쪽에는 음성, 남쪽에는 계산, 북쪽에는 원주시하고 경기도 이주시가 있는데, 지금 분지에다가 외곽쪽으로 있는 상태가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돈 되는 이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이 충북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닌데, 약간은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10년, 15년 전, 20년 전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청주가 84만 인구인데 여기는 뭡니까 21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코스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충주에 있는 분들이 남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동네가 호암동인데, 호암동 쪽 말고 청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충주는 인구 유입은 많지 않고 청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는 지금 입주 물량을 보니까 2016년 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초과했어요. 그럼 어찌 보면 미분양도 많이 났었고 가격이 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난 이제 2022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짧게 없다가 2023년도 약간 있고 2024년도 좀 약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면 충주가 전체적인 집가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입주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도 약간 상승을 하면서 같이 매매가도 같이 동방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 충주시의 지금 최고가를 보니까 여기에 호암동에 있는 호암 힐데스하임이 한 870세대인데 이게 이제 평당 1350까지 갔어요. 또 연수동 쪽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충주 센트럴 프루지아 같은 경우도 608세대인데 여기에도 뭔가 1293만원, 한 1300만 갔다는 말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충주장도 대장주들은 이제 5억, 6억 선에서까지 형성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예전에 3억 얼마까지 했다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올라간 게 아니고 약간은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밖에는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용산주공이 그나마 사업권이 가시화가 되어 있고, 최근에 건축심의 통과해가지고 사업 시행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용산주공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장은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일단 현재 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재개발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암동이나 연수동 이쪽이나 교연동 이 동네로 해가지고 그냥 신축 아파트들이 아마 대장주에서 가격을 리드할 것 같습니다. 서충주 쪽에 보면 어디더라? 하여튼 서충주에 보면은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동네도 지금 신축 아파트 많다 보니까 아마 충주 또한 리드를 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들을 받쳐주는 게 지금 뭡니까? 용산주공이라든지 교현, 남산 이런 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리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갭 투자장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들이 우르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충주 용산 주공 같은 경우는 680세대고 신축이 887세대밖에 안 돼요. 세대수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현재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고 25층밖에 안 되고 현재 뭡니까 이 사업성의 제고 분양가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빨리 진행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용산 주공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매가가 7천 정도밖에 안 하고 현재 전세 물건이 없어요. 3단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 8,500에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갭장이 뜨면서 1등기가 뜬다면 용산 주공 1단지 같은 게 재건축 되겠지만 용산 주공 2, 3단지는 재건축이 아니지만 그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오늘 교연 주공을 갈 건데 교연 주공 또한 뭡니까 여기는 뭐 아파트 단지들이 뭐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5층짜리인데 기존 용적률이 84%밖에 안 돼요. 보통 5층짜리라도 보통 120% 정도 되는데 이게 83%밖에 안 된다는 말은 사업은 아직 교육 주공이 안전진단 뭐부터 해가지고 초기 단계지만 향후 사업성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용산 주공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육 주공의 값도 올라갈 건데 좀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지는 이유가 매매가가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가 한 2, 3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심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교현 주공은 좀 투자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산 주공 1, 2, 3단지가 있고 연립도 있는데 시끄러워서 소리 좀 때문에 그 남산 주공 1, 3단지인데 여기는요 특히 2단지 같은 경우는 1층짜리도 있고요. 그 나머지 5층짜리인데 여기는 진짜 대지구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친구지만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용산 주공 그리고 교연 주공 이 뜨고 나면은 그 다음 대세장이 남산 주공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용산 주공은 그 하나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현 정권에서는 하나건설이 약간 공격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당가로 최고 높은 데가 제가 자료 보면 이 호암동에 있는 힐데스하임하고 그리고 힐스데스 호암하고 그리고 충주 센트럴 퓨즈하고 호암동에 있는 영어 모르겠다. 또 그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영어가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보니까 호암동하고 교연동 요 두 개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지점이 어디냐면 그 호암동 앞에 있는 호수공원이 있더라고요. 호암동하고 호수공원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 산책로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문화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하고 그 아까 호수 아파트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진짜 가격 상승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호암동이 분명히 뜨기 때문에 그 동네 공시 가격 1억 이하짜리들도 유입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요. 그 투자자들이 갭 투자자들이 교연동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지금 교연동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문화동은 향후에 뭡니까 1단계에서 상승은 안 되고 호암동 뜨고 중앙탄면 뜨면서 재건축 값도 올라가게 되고 갭 투자자들 들어와 가지고 밑에서 또 치고 올라주면은 그 뒤에 문화동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동 쪽에 있는 럭키하고 호수마을은 너무 빨리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왔냐면 용산 주공 왔어요.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봤던 호암동 쪽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큰 대로를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던 접근성하고 연결성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용산 주공에 와서 보니까 딱 아파트 상태를 보니까 아하 여기는 재건축을 해야겠구나. 또 아파트 단지로 느낌 보면은 딱 거제도에 있는 어디입니까 GS 건설대가 안 됐죠. 그 재건축처럼 좀 노후 불량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게 지금 사업 단계에 보니까 최근에 건축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사업 시행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현재 매매가예요. 매매가가 지금 54타입을 해가지고 지금 2억 5천까지 찍었고요. 2021년부터 해서 가격이 일부 상승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자체는 형성이 잘 안 됐어요. 1000에서 2000 정도 됐고 거의 월세 개념이고.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가 받고 관리 처분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어떨까요? 관리 처분 인가 받고 이주 나갈 때 되면은 또 이주비 받잖아요. 이주비는 감정평가에 한 5, 60% 받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컨디션보다는 이주비 나오고 난 뒤에 컨디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거, 이 사업에 대한 입지를 보니까 당연히 대지권 면적이 넓겠죠. 그 대신에 봐보세요. 한 평당 유용 가치나 효용 가치는 서울하고 또 어찌 보면 충주에 있는 근처에 있는 대전하고 비교해도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동네에 와서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방에 와서 대지권 면적 넓래? 그거 의미 없어요. 예? 서울처럼 대전처럼 강력시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호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한 평당 가치가 유용 가치가 커요. 근데 여기는 땅이 넓은 곳이라서 대지권 면적을 보시고 사업성 판단하는 거는 일제 강점기 때나 그때 판단하는 문제지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회 본질을요 땅 수평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땅 면적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 상품의 경쟁력이 상품의 경쟁력, 즉 분양가라고 하는 거죠. 자, 현재 사업 시행을 듣겠다, 나 그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향후에 감정평가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현재 뭐냐, 조합원 수가 한 650개, 일반 분양이 한 87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5층짜리 재건축 치고는 일반 분양 개수 작아요. 보통 진짜 다른 지역 같았으면 3종 일반 주거지 같았으면 조합원이 한 600명이면 일반 분양이 한 500개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약간 지방이다 보니까 3종이 아니고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 용적률이 244.92%인가 돼가지고 용적률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치고는 높은 편이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에서 하는 재건축 비해서는 용적률이 낮은 편인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땅 위에 집 질수량이 250이랑 일반 3종 같은 경우는 270, 80% 되는 거랑 사업성이 다르겠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2종이 아니고 3종이 아니고 2종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최고 중수는 25층이구나. 최고 중수 25층이지 기본 중수들은 20층이나 소리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큰 층수 있겠지만 사업성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사업성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어디서 나타날까요? 첫 번째가 조합의 감정평가예요. 여러분 지금 거래가는 2억 5천 해도요, 그 거제도에 있는 자이 재건축한 것처럼 생각보다 매매가 2억 5천인데 감정평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 다 충격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막 투자자들 모여가지고 피장이 형성되고 이러면 좋은 장인데 아직까지는 충주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익산에도 보니까 세경 아파트가 그 뭐예요, 사업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자체가 괜찮아요. 감정평가 자체가 낮고 조합은 분양가가 높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여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감정평가가 충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빨리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충주에 엄청 사람들 몰리는 장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 관심 있게 보려면 사업 시행 인가에 의해 감정평가를 딱 보고 감정평가 오픈되면 원주민들이 아시겠죠? 추가 부담금이 엄청 클 거예요. 여기 추가 부담금이 최소 1억 5천에서 2억 나오잖아요. 강력시에서 1억 5천 2억은 그 정도 내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분들은 어떤 생각 들까요? 1억 정도 하는 집이 2억 5천 같다. 근데 내가 새 아파트 가려니까 추가 부담금이 2억이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뭡니까? 나 이때 팔아야지. 그러면 난 1억 5천이나 남겨먹었으니까 팔아야지라고 내놓는 물건 많을 거란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 동네 잡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득하고 감정평가 오픈되고 나면 이 동네에서 뭡니까? 대자보가 붙으면서 이건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거 붙었을 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그때에서 계약 그 잔금 기간을 좀 길게 끌어버리면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사업 시행과 득하고 감정평가 오픈되고 나면 간처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뭡니까? 간처 정도 받았다고 정상적으로 가서 받았다 생각하면 이주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큰 돈 묶이는 게 매매가 2억 5천, 전세가 2천, 2억 3천 들어가는데 그 묶음이 내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주비를 받게 되면 내가 좀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염두를 해보시는 듯 말씀드려요. 진짜 오니까 확실히
제1의 도시와 2의 도시, 어찌 보면 여기가 제3의 도시 같아요. 근데 제3의 도시도 약간 분위기 좋으니까 제2까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같은 돈 1억 넣을 거면 충주에 1억 넣는 것보다는 청주에 1억 넣는 게 낫고, 청주에 1억 넣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 1억 넣는 게 낫고, 인천에 1억 넣는 것보다는 울산에 지금 뭡니까? 넣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산주공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산주공 2단지하고 3단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는 2단지가 99년식이고 3단지가 2004년식이에요. 세대수는 700개에서 900개 정도 사이로 사이즈가 작은 편 아니에요. 대신에 층수가 올라갔죠. 거기에는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고요. 대신에 한번 기대할 거는 요게 뭡니까? 이 애들이 갑자기 뭡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에 받고 이주 나가잖아요. 이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찌 보면은 재건축 투자하는 것보다 이주 수요를 받는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또 까먹었다. 세경인가? 세경. 네, 세경 아파트부터 이쪽에 교연동 쪽에 있는 1억짜리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구축 아파트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요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면 뜰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용산주공 1단지가 이주 나가면 2, 3단지는 이주 수요 받아서 약간 뭡니까? 소폭의 상승이 일어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용산주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 3단지 여러분들 인터넷만 보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였냐면요, 저 남산 아파트죠. 남산주공이라고 하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어디냐, 사업 단계가 예비 안전 진단 통과예요. 자, 예, 제가 그러면 안전 진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안전 진단은 딱 한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비 안전 진단인데, 요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전체 주민의 10분의 1 동의서만 받아서 구청에다가 신청하면은 거의 100% 다 통과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정밀 안전 진단이에요.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냐, D등급 와야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2등급은 뭡니까? 재난이라든지 바로 철거를 안 하면은 무너질 집 있죠. 그래서 2등급 나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 부산에는 그 사하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D등급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C등급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C등급 나오고 되면은 한 3, 4년 시험 친다고 보셔야 돼요. 3, 4년 뒤에 재건축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세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단계에서 어려운 게 뭐냐, 여기 정밀 안전진단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통과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노블랑도 봤을 때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밀 안전진단 신청하려면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기 1, 2, 3단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최소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는 그 정밀 안전진단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1억 2천 조달할까요? 아파트에 있는 뭐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 사용 못 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바로 형량죄로 고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지금 일단은 십시일반 모으게 되고요. 아니면 업체를 깨워가지고 이 비용을 빌리는데 그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데 뭐가 더 있습니까? 돈 모으는 게 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정밀 안전진단은 처리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는데 돈 모으는 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충주라든지 이 약간 지방에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데, 뭐가 있냐, 서울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뭘 하냐, 안전진단 타당성 검토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전진단 했는데 이걸 적법하고 잘 했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진단 통과하는 기간이 시간이 길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남산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는 제가 아까 한 거 보니까 86년식, 84년식, 87년식인데 특이한 거는 그 남산주공 2단지 쪽이 84년식이 있는데요. 자, 남산주공 2단지 안에는 남산연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1층짜리가 90세대고요. 남산주공 2단지가 160세대예요. 그래서 통 합쳐가지고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몇 세대죠? 거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기도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잖아요. 그러면 용산주공이 2종 상태인데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2종을 3종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현재 주거지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시고 종 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용산주공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종 상향이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남산주공은 말 그대로 또 뭔가 종 상향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디냐, 충주시청에 재건축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급하게 온다고 준비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 용적률이 1층짜리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또 용적률이 8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5층짜리는 12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서 한 40%를 뭡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가는 것처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매가를 보니까 용산주공이 2억 5천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최근에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올라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투자자들이 모인데도 매매가 1억 5천 정도에 전세가 2, 3천, 용산주공보다는 전세가 1천만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전세는 나아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는 그래요. 아직은 이 동네는 그자기는 그냥 참고해보면 좋고, 어디입니까, 교현동에 가서 갭투자장을 좀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남산 주공 아파트도 여러분들 지금은 손은 대지 않더라도 용산 주공 감정평가 나오는 거 보고 교현 주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고요. 제가 이 남산 주공 아파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지금 저희가 어디 왔냐면 교현 주공을 왔어요. 충주에. 여기 상태를 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서 용산 주공이 엄청 낡은 것 같고요. 남산은 1단지하고 3단지는 괜찮은데 2단지 같은 경우 진짜 옛날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주공이. 그리고 여기는 진짜 외관하고 안에 샤시하고 이런 것도 너무 나가 있는데, 자, 교현 주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단계 어디냐면 딱 중간 단계에 있어요. 이 동네에서 용산이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도 가르쳐 본 데가 없죠. 교현이 이번에 어디입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9월 2일자로 마지막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사실 구역지 끝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9월 2일 공문이 날라왔고요. 여기는 교현주공이 지금 정확하게 인터넷 보니까 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하면 교현주공 재건축 사업이고 현재 추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요 앞에 그 공설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도 지금 공원화 시키가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공원화까지 된다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먹기 전에 중개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장님은 너무 친절하게 내막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용산이나 남산이나 이 교현은 예전에 한 2년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곳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뭡니까, 1억이 13평형이 1억 같고 1억 3천 더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은 내가 봤을 때는 충주에 있는 재건축들은 끝났어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사업 진행이 됐으니까 용산하고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교현은 조만간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신용세가 1.1%가 아니고 다 중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남산은 아직까지는 지금 예비 진단했기 때문에 아직 시동전세 1.1%죠. 그리고 근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은 벌써부터 충주에 소장님 말로는 전략장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자, 아까 보셨던 남산 아파트에 현수막이 한 개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예비 안전 신청합니다 라고 붙인 거는 주민들이 붙인 거고, 그 뒤에 뭡니까, 예비 안전 신청을 축하드립니다고 하는 거는 두산건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건설이 제가 봤을 때 정비업 쪽에서 완전히 지금 약간 능력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뭡니까,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느껴지는 게 부산 남구 우암 2구역 있죠. 거기를 두산이 수주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브랜드로 따지면 DL, 옛날 데님 산업, 그것도 좋은 브랜드인데 두산을 바꾼 이유는 뭐 제니스랑 브랜드도 붙이게 주겠지만은 약간은 좀 이것도 제작장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세 개 단지들은, 재건축들은 지금 제작장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가격 올리려고 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14평에 1억이면 예전에 5천만 원 했던 거 1억 가는 거는 솔직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 올라가려고 하면 2천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단계로 따지면 초기 5천만 원 들어올 때 1차 투자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5천에서 1억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또 시작했다. 그러면 한 1.5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투자자 뭐냐, 전체 집값이 올라가고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8천이 아니고 한 1억 5천 들어가더라도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5 투자자에서 2 투자자까지 가는 데는 돈이 얼마 안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교연 주공 같은 경우도 뭐 입구가 좀 좁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안에 단지가 커요. 뭐 입구가 약간은 다른 데보다는 전면부 접하는 부분이 좀 작을 뿐이지 들어오는 데는 아파트는 아무 시장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아시겠지만 아파트 출입구 요즘 크게 안 만들어요. 그냥 다들 변두리 외곽을 해놓고 출입구는 요즘 뭐 지하하고 지상을 약간 구분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는 단지 규모도 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가집니다. 거는 충주에 있는 대장주에 있는 아파트들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고, 포암동부터해서 이 교연동 쪽에 있는 하부대 용산동에 있는 재건축들도 일단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옆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오래된 아파트를 바로 이 인근 지역에 정말 돈 될 수 있는 업날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온 곳이 이제 충일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본 곳 중에서 아직 손이 안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그 교연하고 남산 쪽에는 투자자 들어와서 거의 5천 이상 남겼는데, 여기는 지금 어떠냐면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요. 중아파트처럼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이 다 아파트들이 모여있어요. 충일, 금산부터 해가지고 이 아파트들이 다 모이는데 다들 5층짜리고 3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단순히 갭투자 들어오기에는 좀 힘든 장인 것 같고요. 근데 용산과 나머지 재건축들이 활성화된다면 이 근처에 남아있는 이 아파트 5층짜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재건축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를 보니까 약간은 지금 투자자들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초기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뭡니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 하나의 단지로 봤을 때는 제일 안정적인 위치가 충일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충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아직 예전 가격처럼 한 5천 정도에서 전세가 한 2, 3천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는 진짜 소액으로 한번 넣을 수 있고 던져볼 수 있는 장인 같아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4층, 5층짜리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층짜리는 일단은 여기 노후불량도 때문에 비가 새버리면 말 그대로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4층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거주 인구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4층에 대해서는 세입자로서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1, 2, 3층으로 접근하실 때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을 한 700에서 한 1000만 정도 들이면 그만큼 전세 보증금에서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진짜 충주장에서 한번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 보셨던 화암동 근처에 있는 그 세경 아파트처럼 이렇게 당장 개발 계획은 없더라도 공시가격 1억 이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받쳐주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는 솔직히 그래요. 아파트가 낡았을 뿐이지, 그리고 5층짜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을 뿐이지, 솔직히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용산이라든지 교연 주공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시면 여기 보시는 금산 아파트도 보이고 여러 개 아파트도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동네에서 갑은 충일 아파트가 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시면서 이 동네 아파트 좀 볼게요.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 있죠? 좋은 아파트 딱 봐도 이주는 아하, 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로 느껴지는데 충주 2차 푸르지 아파트예요. 여기가 34평이 아직도 평당 1000만원이 안 가는 장인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그 말이 뭡니까? 재건축하려면 아직 멀어도 그래요. 재건축하려면 최소한 분양가 자체가 1400, 1500 정도 돼야지만 지금 현재 공사비 500만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아직 저 5년, 6년 된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 드디어 1000만원 선에 가까워졌으니까 아직은 여긴 재건축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2억 6, 7천 하다가 최근에 3억 2, 3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 장은 4천에서 5천 장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늘 말하지만 지방에서도 강력시가 있고 강력시 옆에 있는 시군구가 있잖아요. 시군구도 보면 강주 옆에 있는 전주가 1번이고 2번이 익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2번은 군산이고,
익산 같은 경우는 3번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력시에 있는 시공구에서 1번까지는 괜찮은데 2번, 3번 좀 힘들 수 있어요. 딱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좀 느낌이 2번 정도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추구 전략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너무 재건축에 대해서 화려하게 보지 마시고 충주와서 맛있는 거 먹고 연잎밥 먹고 그냥 물건 한 개 샀다가 한 사람들 장이 뭡니까 끝내는 2, 3개월 뒤에 들어오고 나면은 뭡니까 그때 가서 들어올 때 2천 놓고 갔으니까 2천만 벌고 가자 우리 경험해보자 라고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2천에서 더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 운인 것 같고요. 저도 그것까지 예측해서 말하기에는 저도 뭐 신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정 이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도 2,000원 보시면 이게 간격이 좁은 거 보니까 대지 면적이 5층짜리 치고는 작겠다. 아까 보셨던 용산 주공 이런 거에 비해서 대지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보세요. 금산 아파트부터 해서 신혼 아파트.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언덕 같은 곳인데 이거를 남들 택지주구를 정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사업구역별로 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기부 체납해가지고 만든 언덕 같은 곳 같아요. 생각보다 충주 푸르지오 2차 아파트가 가까이 있네요. 생각보다 줌을 해줘요. 줌. 농담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재건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한 것 같아요. 이 건물 동수는 맞죠? 딱 외관만 봐도 아하 여긴 재건축 예정 구역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전기 배선, 에어컨, 샤시, 예? 외벽 저쪽 보시죠. 굴뚝 쪽이 굴뚝이 아니고 약간 계단 쪽인데 외관하고 엄청 좋아요. 나빠진 것 같아요. 저 위에 오죠. 위에 저기 보니까 한번 비가 새고 외벽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벗겨놓고 페인트 했다가 또 벗겨진 것 같아요. 절대 5층 가지 마세요. 나도 5층 올라갔다가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와서 오랜만에 뭡니까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따가 사람 못 보다가 사람 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어린애들. 왜냐면 이 어린애들을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지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 연수동을 보니까요. 아까 전에 봤던 호암동은 작은 신도시예요. 작은 신도시.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봤던 충일 아파트는 약간 구도심의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연수동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청주로 따지면 가경동하고 개신동 연결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그 신축, 준신축 그리고 구축으로 형성되어 있고 노란 차들이 많이 보이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요게 지금 남대로 각 신축부터 해가지고 5층짜리 아파트 임대주택까지 다 분부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충주를 돌면서 느낀 건데 학원하고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딱 전형적인 갭투자하기 딱 좋은 장소 같아요. 그리고 이 입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산업단지 쪽에 있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젊은 30, 40대들이 모여있고 연봉이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주거단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봤을 때 최고 이슈가 되는 게 시청 근처에 있는 뭡니까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는데 그게 대장주예요. 대장주. 그래서 34평이 5억 4억에서 5억 2천까지 갔고요. 전세가 4억에서 4억 5천까지 가니까 대장주가 일단은 청주에서 5억 정도 갔다라는 거는 예전 3억 7, 8천 시대에서 5억 갔다는 거는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뭡니까 4억에서 4억 5천까지 가니까 솔직히 그건 그래요. 저는 만약에 청주장에 들어간다면 재건축보다는 이런 대장주 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취득세가 좀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남대 준시 쪽이라고 해서 개동 20일이 있는데 그거는 30평 기준 해가지고 매매가가 3억 2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준시주 또한 뭡니까 이제 평당 1,000만 넘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세도 2억 4천 정도로 받쳐주는 것 같고요. 자, 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축, 준신축까지 보고 이번에 연수주공 1단지부터 7단지까지 말씀드릴게요. 1단지는 일단 5층짜리고요.
외형상 봤을 때는 재건축이 가능은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호암동도 뜨고 나머지 용산이라든지 재건축들이 뜨고 나야지만이 이 동네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특이한 건 재건축에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매매가가 한 1억 천까지 가고요. 전세를 2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남산 아파트하고 어디고 교현 주공 아파트처럼 그 정도 시세까지는 가고 있고, 전세가는 한 2천에서 3천, 좀 많은 데서 5천까지 받았는데 2, 3천 정도, 3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단지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일단 패스. 3단지는 참 재밌어요. 매매가가 5,500이에요. 5층짜리가 아니고 12층이나 15층짜리 중층 같은데 매매가 5,500에 전세가 4,500이에요. 확실히 중층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5층짜리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는 개발 기대 때문에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는 한 2, 3천 선이고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일단 전세가는 4, 5천 정도 받쳐주니까 여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충주분들은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 계단식이죠. 계단식을 선호하고 복도식은 약간 선호가 끌어진다 하거든요. 위치가 좋고 외형상 아파트를 봤을 때는 충분히 1억 정도 갈 수 있는 아파트인데 매매가 낮다는 거는 아하, 여기는 복도식이구나, 확실히 복도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있는 곳 4단지예요. 일단 보시면 샤시가 휘어졌어요. 일단 이러면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단지에 지금 놀이터가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그나마 학교 수업 마치고 놀 수 있는 거 보니까 그나마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받쳐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수주공 4단지라 가지고 딱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 있는 계신 뜰한 채 딱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 보니까 지금 매매가 1억 1천, 2천, 전세가 9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5단지는 특이한 게 뭐냐면 4단지 안에 5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6, 7단지도 임대주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 나름대로 지금 한 군데 남아있는 곳이 서충주 쪽에 있는 거기에는 아파트 값도 좀 올라갔고 인기가 많았. 그런데 충주분들은 그 동네는 서충주 쪽에는 충주의 생활권이 아니라고 보시거든요. 그러면 왜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많은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그러면 충주 본도심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제일 이슈가 되는 집들은 호암동에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건축들은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땐 부동산의 전체 시장이 분양가가 1,500, 1,000 정도가 안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 들어와가지고 약간 전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가격 올라가는 것 부분 또한 전략장이 들어올 때는 2, 3천 올라가겠지만 그들이 약간 떨어졌다가 또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연수동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교육 중심, 그리고 편의시설인 의료, 이게 같이 혼합이 돼야지만이 주거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충주에서 하나도 못 건질 줄 알았는데 난 이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연수주공 4단지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갭 투자자 들어오게 되면 이 인근에 확산세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노란 차가 많이 다니는지를 봐야 되고, 이런 아파트들은 몇 시에 인정해야 되냐?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걸 빨리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 4시부터 해서 애들이 학교 마치고 6시 사이에 임장을 하시게 되면 진짜 애들이 학원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실 수 있으니까 연수동 임장 꼭 4시에서 한 6시 사이에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충주에 있는 도심을 다 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